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식을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뭐가 있냐?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기소가 안 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동 그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분당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벌드 바로 뒤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2번 찍자더라. 이재명이 샤프줄 근 호텔 협약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지금 관련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호텔 사업 협약식 사진을 다시 찍게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호텔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들키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당연히 배임이 됐거나 관련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니까요. 실무진끼리 이미 협의를 다 끝나가지고 작성된 협약서였는데 그거를 두고서 갑자기 이재명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당초 이제 호텔 측과 이재명 측이 협의했던 내용, 그러니까 호텔업자 측이 토지 임대 30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해당 토지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텔이 지어져 있는 토지가 이게 그냥 무슨 창고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토지가 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짝만 올라가게 되면 또 바로 뭐랑 연결이 돼요? 경부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미친 입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0년 동안 지금 임대를 하는 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렇게나 싸게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임대료가 싸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까지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난다면 이 토지에 대한 매수권, 우선권을 먼저 이 호텔 측에게 주려고 했다. 이거는 누가 보든 간에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재명이는 배임 혐의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30년이라고 한다면 분당이 그 사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겠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토지를 지금 놀고 있습니까? 호텔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자연스럽게 토지값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이거는 진짜 미친 특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당초 지금 나왔던 얘기가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호텔 측 그 개발업자랑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가 친구다, 측근이다, 또 이런 얘기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미 다 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서명한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말을 싹 바꿔가지고 돌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또 보니까요. 원래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시간이 2015년도 1월 5일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협약서 내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샤프로 이제 밑줄을 딱 그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약서를 고치고 난 뒤에 4시 50분쯤에 다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진까지도 다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같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보기에 아까 전에 이제 30년 임대가 끝나고 난다면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바꿨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협약서를 바꿨는지를 보니까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 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토지 우선 매수권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도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다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대부 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그냥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법률상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게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인 것이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이재명이가 그 협약을 바꿨던 대부 기간 종료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결론은 똑같지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로 이재명이가 약간 머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재명이는 사진을 두 번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에 첫 번째 협약서를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4시 50분 쪽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이재명이가 두 개의 사진을 남겨놨을까?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유는 뻔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식으로 해명하고 어떤 식으로 또 변명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2시 10분쯤에 먼저 협약서를 서명을 하려고 하다가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수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약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사진을 두 장을 찍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재명이가 꾀를 부렸던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직계에 지가 넘어간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진을 두 개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애당초 협약서를 체결할 때 뭐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슨 내가 사업을 어떻게 좀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협약을 두 번이나 체결했다, 수정한 다음에 사진까지 다시 찍었다라고 백날이고 천날이고 떠들어댄다라고 해봤자,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호텔을 지었던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도리어 이것이 이재명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의 카드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재명이가 굉장히 바쁩니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후쿠시마도 건드려봤다가 양평도 건드려봤다가 온 그냥 세계 일주를 하다시피 이것저것을 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뭡니까? 그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후쿠시마 처리소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그 후쿠시마 처리소 방류 반대하겠다고 따라갔던 윤미향, 그 윤미향의 또 내로남불적인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나 설쳐댔었는데, 오히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김부겸과 이해찬과 그 다음에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버틴 것도 좀 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아까 뭐였습니까? 조폭도시였나요? 아닌데? 범죄도시였죠? 범죄도시. 범죄도시 한 9편까지 찍었습니다. 뭔 욕심이 더 많으셔가지고 10편까지 찍고 11편, 20편까지 찍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범죄면을 계속해가지고 늘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0편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까지 하시고 포기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속이 좀 됐다가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게 훨씬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대한민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게 된다면 이번 생에는 못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성경책 들고 있는 걸로 자기 기독교라고 주장했으니까 나중에 저기 사후세계 가서 지옥으로 가시겠지만 지옥에서 시나리오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할지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가 훨씬 100배, 1000배 이재명한테도 대한민국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